김건희의 21g 미스터리부터 주가 조작, 기자 협박, 프랑스행 애견 풀코스 의전까지 정상적인 퍼스트레이디인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합니다. 그런데 이 7억 원짜리 공세를 한 건 김건희 여사 전시회를 후원했던 21g이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대통령실 관저공사에 참여했다가 15개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던 바로 그 업체였습니다. 누군가와 수익을 6대 4로 나누기로 했다는 걸 증권사 직원에게 털어놨습니다. 25억 7,700만 원에서 또 쉐어를 나누는 거냐는 직원 질문에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며 거의 2억 7천을 줘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수수료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입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2002년 3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재직했다고 적었지만 이 기간에는 협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김 씨는 취재진을 향해 화를 내며 거칠게 따졌습니다. 저들한테 얘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이어 취재진의 경력을 파보겠다며 돋보이기 위해 낸 이력이 뭐가 문제냐고 되묻더니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급기야 복수를 운운했습니다. 와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6월 방문 당시 김건희 씨가 반려견을 동반하려 했고 이른바 퍼스트독 의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호텔에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만한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외교부 의전실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독일 덴마크 순방 계획을 앞두고 주 덴마크 대사관 측에 여사 전용 접견실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전달된 정황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네덜란드 측에 차량 엔진 크기와 왕국 내 모든 승강기 크기 측정 등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당시 외교부는 소통의 일환이었다며 네덜란드 정부가 우리 의전팀에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토 순방을 떠나는 전용기에 민간인 신분 신모 씨가 탔습니다. 검찰 출신 이원모 당시 인사비서관의 부인입니다. 대통령실은 해외 경험이 풍부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지만 김건희 씨와의 친분이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1박 2일, 이어 거제 저도에서 3박 4일을 보냈는데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때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당시 김 여사를 수행한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됐고 그 시간에 명품 매장에 있는 시가지에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취소된 일정은 배우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알려졌는데요. 각 국가 정상의 영부인 등이 따로 모임을 갖는 행사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방문 직전에 자신들의 반려견의 의전을 요구했다. 이게 이제 외교부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네. 참나. 진짜. 호텔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했고요. 반려견 전용 차량, 반려견 담당 대사관 직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이고, 자 오윤혜 씨에게 마이크를 넘기죠. 진짜 국민들의 개만 또 못한 취급을 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자기 개 한 마리한테는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할 만큼 국민 세금으로, 그것도 자기들 돈도 아니고 심지어 외교 결례까지 범했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프랑스 대사관에 대통령실에서 연락하고 중요한 건 다 준비했는데 개를 또 안 데려갔어요. 최악이에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고요, 진짜. 다 준비를 시켜놓고 안 데려갔다라는 건 아마 이제 프랑스 현지에서 뭐 이제 외교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상당히 그 프랑스 쪽에 난색을 표했겠죠. 예, 프랑스 쪽에서도 이게 사실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해당 국가에 있는 반려견이나 뭐 동물이든지 이런 생물들을 데리고 갈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검역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까다롭고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 우리 애기한테 만약에 그
전염병 그 예방 접종을 마치고 이걸 데려가야 되면은 이거 우리가 안 데려가는 게 맞지. 뭐 이런 판단을 둘이 하지 않았겠나.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갑자기 다 준비해놨는데 취소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또 하나 더 있는 게 네. 그 네덜란드? 과잉 의전 요구가 이제 네덜란드 방문했을 때도 있었다는 건데. 진짜 너무 궁금해. 자,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준비했던 게 2023년 12월인데요. 그 준비하던 과정에서 네덜란드 측의 각종 의전이나 경호 요구를 무리하게 전달해서 반발을 샀고, 당시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자국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초치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 그 안에서 뭐 독도 관련해서 영토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중국에서 역사 공정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대사들을 초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뭐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빡쳤으면 그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대사를 초치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행사에 동원될 차량 엔진 크기를 지정을 했었고 승강장의 크기, 그러니까 그거를 측정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ASML이라고 그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에 갔었잖아요. 네. 그때 클린룸이라는 곳을 들어가는데 이때 경호 인력을 이만큼 들어가게 해달라, 네. 뭐 등등의 요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와. 심지어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여사 전용 접견실을 마련해달라라는 요구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저는 이거 진짜 웃긴 게요. 이게 이제 그 앞에 주제하고 이어진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황당한 일이죠. 개황당한 일입니다. 근데 진짜. 저는 경호 인력을 다수 이제 투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승강장 크기 측정하는 거는 진짜 양보하고 싶지도 않지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뭐 그렇다고 칩시다. 엘리베이터 타면 몇 킬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요. 근데 엔진 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차를 내놔라 이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이제 뭐 6기통 엔진 아니면 8기통 달라는 거야. 막 6기통 8기통. 뭐 탱크를 가져오라는 건가? 그러니까 엔진이 큰 걸 바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적어도 좋은 차를 마련해 달라. 뭐 경차 달라 그랬겠습니까? 예. 야,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개산책님이 너무 짜증나서 눈물이 난다고. 하필이면 또 계산책이네요. 네, 계산책님께서 눈물이 난다고. 예. 너무 화가 나요. 이 사람들 사실 외교 다닌다고 예비비 500억 넘게 또 다른 데 빼와서 돈 다 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 쓰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뭐 도움될 만한 MOU도 3% 이내밖에 체결이 안 되고 다 헛발질이었다는 거고. 지금 말했던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다녀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했는지? 없어요. 그냥 가서 문제 일으킨 것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 쓰고 문제 일으키고 나라 망신시키고. 그런 사형은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건의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이제 웃고 끝날 일이 아니라. 방송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해 달라. 죄송합니다. 집행까지 해달라. 집행을 해야죠. 세금으로 그 사람들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너무 돈 아까워요. 이렇게 사는 동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윤혜 씨 발언에 그 공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댓글에 더 많죠. 많죠. 그 어질어질하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쭉 나열했던 내용들을 다른 나라 어떤 그 외교 사절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의 정상이 우리한테 요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입국 금지. 진짜로. 블랙리스트. 지금 항상 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왜 창피하면 국민들의 몫이 되느냐. 그렇죠. 이건 거죠. 이게 이제 참 많은 횟수의 해외 순방을 윤석열 부부가 나가서 논란도 됐었는데 그때마다 얘기했던 거는 영업사원 1호 돼가지고 세일즈 하겠다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진상사원 1호입니다. 국가의 격을 높여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겠다 그렇게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많은 해외를 돌아다녔던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막상 이제 타국에 너무 민폐 오브 민폐인 대한민국의 정상이 되었고 정상 부부가 되었고 저는 계속 이런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이 양반들이 뭐 이거는 이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사회성 소셜 감각 이런 게 조차 없는 소시오패스가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이거 좀 심한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김건희 씨가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받으러 가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왜 이러고 다녔느냐 이거예요. 이 정말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위선 덩어리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러니까 오늘 그 중앙일보 중앙플러스인가요? 그 유료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유료로 보시는군요. 중앙을. 아니 그 유료로 안 볼 수가 없게끔 만드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국민의힘의 이상휘라는 의원 있죠. 네네. 네, 미디어 특위에도 있었고 인수위에도 있었던 맞아요. 이분이 네. 윤석열 인수위 시절에 김건희 씨한테 이제 쌍욕을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직접이요? 땡기지. 결제 타네 이거. 그 읽었으니까 말해줘. 우리는 결제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스포일러를 극도로 조심하기 때문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챙겨서 보시기 아니 바랍니다. 이런 스포일러 그러니까. 되잖아요. 중앙 스포일러는 뭐 괜찮은데. 중앙일보 TV 아니잖아요 이거. 아 그래도 나 여기서 지금 중앙일보 얘기한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무슨 소설처럼 써놨어요. 그래요? 첫 문장이 이상희 의원이 네. 아파트 난간에 서서 투신을 고민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로 시작해요. 그러면 그 욕을 그대로 김건희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 욕이 뭔지 듣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이익금에 대해서 사이버 쪽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 25억 7,700만 원에서 또 쉐어를 나누는 거냐라고 직원이 물으니까 내가 40% 주기로 했다. 거의 2억 7천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녹취였어요. 육성이 공개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주가 조작의 정황을 알고 뭔가 나눠주기로 한 것 같은 이게 보이잖아요, 사실. 방금 부천지청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노동청에서 확보한 그런 것과 이것과 성격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언제 확보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대선 무렵부터 생각을 해보면 4년 됐잖아요. 21년도부터니까. 4년 동안에 그럼 이 녹취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는 차원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녹취를 그때 알았다. 보도가 됐고 그럼 저도 방어 못했을 겁니다. 대선 전국에서. 뭐 이 정도면 설명이 잘 됐으리라 봅니다. 방어가 안 됐을 거다. 이걸 어떻게 방어합니까? 이게 40%면 워렌 버핏도 40%를 못 받아요. 네, 수수료는 아니죠. 네. 네, 블랙펄 인베스트가 뭐라고 피터 린치도 저렇게 못 받습니다. 근데 40%를 주기로 했다? 그거면 김건희 씨가 사기를 당했다거나 또는 작전인 걸 알고 범죄 수익에 참여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 앞서 있었던 녹취가 또 저는 더 의미 있었는데 뭔 얘기가 나오냐면 저기 이제 1월 녹취고 11월인가요? 12월 녹취에 그날 26포인트가 전체 종합주가지수가 아마 떨어지는 날인데 그 미래에셋증권사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도 도이치는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잘 버티네요. 그 주식은 아마 그날 별로 안 떨어졌나 보죠. 네. 관리를 한대잖아요. 관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 직원도 이걸 주가 조작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직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딱 보니까 관리한 그걸 알겠어요? 아니잖아요. 김건희 씨가 얘기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김건희 씨도 당연히 도이치모터스는 관리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거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또는 애써 외면하지만 않았어도 이미 논란이 많이 됐을 때부터 다 알았을 텐데 그래서 윤석 전 대변인 말대로 방어할 수 없는 일일 텐데 의도적인지 게을러서인지 검찰이 놓쳐서 불기소를 했었죠. 예. 이 모든 게 이런 게 있는데도 불기소가 됐었다. 이게 결국 이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100% 동의합니다. 그거는 근데 당시에는 저 녹취는 이제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견을 무능해서 그렇죠. 발견을 못한 건지 애써 외면했는지 나오지 마 이런 건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를 아예 그 검찰에서 못해서 공소청으로 바뀌고 하는 것과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이러한 사안은 좀 달라서 검찰 개혁이 필요성은 인정하나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의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인 21g이라는 데가 했다. 근데 21g이라는 데가 알고 봤더니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한 적이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더라. 근데 21g은 종합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이 관저공사를 했지? 누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했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종합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명의를 가진 곳이 제주도에 있는 어떤 업체에서 그 명의만 빌려준 거 아니야? 21g이 다 하고? 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예,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계속 이제 이쪽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밝힐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이 보면은 이제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도 있는 거예요. 면허 대여가 나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흔한 거기는 한데 이제 예. 뭐 그 건축 업계에서는 워낙에 뭐 이런 종류의 비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수주를 예.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근데 수주한 사람이 면허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뭘 빌려 와야죠. 뭐. 예. 어떻게 들어가냐면 면허 있는 데로 가서 야 면허 빌려줘 한 다음에 어떻게 빌려오느냐? 이 예. 사람이 취직을 해버려요. 형식적으로. 아. 예.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이 면허 있는 회사에 취직한 다음에 현장 소장으로 발령나서 자기가 현장 소장으로서 그냥 다 하는 거죠. 건축을. 아, 그러네. 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정말 흔한 종류의 어떤 범죄 혐의고 이 부분도 사실 이렇다면 대통령 관저공사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네. 굉장한 부실이죠. 수사를 그렇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들 돈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 수십억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지금 착공 처리 구청에서 이제 공사 시작 시점으로 허가해준 날짜가 보면은 언론 보도 이제 한겨레 보도 보면은 예. 8월 29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9월 5일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용 승인일이. 그러니까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14평의 증축을 끝냈다. 이거는 근데 14평을 증축을 어떻게 그 일반 저 화장실 공사 정도 아파트 하려고 그래도 일주일은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뭐 이게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한겨레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은 서류에는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허위라는 우리가 더 일찍 시작했다 사실은. 그럼 이건 서류가 허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투명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서류도 그러면 허위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네. 본인들이 이제 그 21g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취재해서 그렇게 답변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김해상이라고 얘기를 안 하다가 야 서류 보니까 너희 일주일 만에 지금 14평을 지금 이거를 지금 공사를 다 끝냈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우리 더 일찍부터 시작했어. 그러면은 서류 이거는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인지 사문서 위조 제가 이거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위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잔고 조작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불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법을 안 지켜? 대통령실이? 그러니까는 뭐 종합건설업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원청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원청사가 예를 들면은 이 시공사 또는 이제 뭐 의뢰하는 측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문 건설업체들한테 이 도급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전문 건설업체들을 선정하는 측은 누구냐면 종건사가 하는 거예요. 종합건설사가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문 건설사는 그렇게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자기들이 원하는 팀을 부르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뭘 이걸 시키는데 원래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 이 의심의 핵심은 뭐냐면 21g이라는 전문 건설 업체가 인테리어 업체가 하여튼 전문 건설 업체 면허가 있다고 하니까 예.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관저공사를 할 때 21g한테 다이렉트로 주면 안 되고 종건사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종건사를 통해서 종건사가 21g한테 뭔가 이 하도급을 줘야 되는 구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21g한테 다이렉트로 뭔가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 21g이 다이렉트로 일을 맡기 위해서 종건사 면허가 없는데 종건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지금 다른 업체의 종건사의 면허를 이 사실상 도용을 해가지고 일을 맡고 그다음에 요 형식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런 데는 예를 들면 전문 건설업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일주일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일한 거는 지금 요 일주일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기간은 근데 일주일이라고 해놓은 거에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걸 보면은 일주일 안에 할 수 없는 공사를 해놨고 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공사를 니네가 다 했구나. 그리고 이 공사를 니네가 다 했다라고 하면은 일주일 안에는 끝낼 수 없었을 것이고 이 공사를 다 했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종건사는 없었을 것이고 니네가 면허를 도용했겠네. 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면허를 왜 도용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이 일을 다이렉트로 여기에 맡기기 위해서 된 거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업체에 이익을 몰아줬다. 그 이익이 그런데 국민 세금이더라. 이렇게 이익을 불법적 행태로 몰아줘도 되니? 이거 불법 아니야? 하나하나씩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그 한 7일 동안 우리가 사실은 그 공사를 한 게 아니고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공사를 했다면 이거는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사문서 위조 아니에요?
내용을 이제 허위로 하는 거는 예.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 있는데. 허위 공문서 작성. 네, 근데 허위 공문서는 공문서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그런 거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면은 예. 뭐 그걸 죄를 묻기는 어렵겠지만 예. 다만 관공서에서 뭐 착공식이라든가 뭐 최종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허위로 기재했다. 관공서에서. 예.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